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설 원예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예의 의의에 관한 문제로 원예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예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채소, 과수, 화훼 등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농업의 한 분야입니다. 원예는 채소, 과수, 화훼 등을 집약적으로 재배하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기호품을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분야입니다. 일반 농업에 비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매우 많은 집약적 농업이 특징입니다. 곡물 재배는 일반 농업에 해당하고 산림 조성과 관리는 임업의 영역이며 축산업과 연계된 분야는 복합영농에 가깝기 때문에 원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예는 또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크며 신선도 유지와 유통이 중요한 산업적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인간의 영양, 건강,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종합적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채소의 분류에 관한 문제로 식용 부위에 따른 채소 분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채소의 분류 중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잎채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무입니다. 무는 뿌리를 식용으로 하는 근체류에 속합니다. 배추, 시금치, 상추는 모두 잎을 주로 식용으로 하는 엽채류입니다. 채소는 식용 부위에 따라 엽채류, 근체류, 과채류, 경채류, 화채류로 분류됩니다. 엽채류는 배추, 상추, 시금치 등 잎을 먹는 것이고 근체류는 무, 당근, 우엉 등 뿌리를 먹는 것이며 과채류는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열매를 먹는 채소입니다. 경채류는 아스파라거스, 죽순 등 줄기를 먹는 것이고 화채류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꽃을 먹는 채소입니다. 무는 뿌리가 비대해진 직근을 식용 부위로 사용하므로 근체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종자번식에 관한 문제로 종자번식의 장단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종자번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모본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입니다. 종자번식은 유성번식 방법으로 양친의 유전자가 섞이는 수정 과정을 거치므로 모본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유전적 분리와 변이가 발생합니다. 모본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영양번식인 꺾꽂이, 접목, 분주 등을 해야 합니다. 종자번식의 장점은 대량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 번식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종자가 작고 가벼워 저장과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영양번식에 비해 바이러스병 전염이 적다는 점입니다. 다만 균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의 특성과 재배 목적에 따라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을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설원예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시설원예 발전사에 관한 문제로 1970년대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설원예 발전 역사에서 1970년대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비닐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설원예의 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지프로 만든 보온시설이나 유리온실이 일부 도입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시설원예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로 비닐 피복제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비닐하우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이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농가들이 쉽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겨울철 채소 재배가 가능해져 신선 채소의 연중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연동형 하우스와 자동화 시설이 도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유리온실과 첨단 양액 재배 시설이 보급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 스마트팜 기술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실의 구조 형태에 관한 문제로 벤로형 온실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온실의 구조 형태 중 벤로형 온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연동형 구조로 지붕이 톱니 모양을 이룬다 입니다. 벤로형 온실은
1950년대 네덜란드 벤로 지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연동형 유리온실 구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붕이 톱니 모양의 연속적인 작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붕 경사가 급해서 빗물과 눈이 잘 흘러내려 적설화 중에 유리합니다. 둘째, 유리 면적 대비 골조 면적이 작아 채광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셋째, 표준화된 모듈식 구조로 대규모 시설 건설이 용이하고 자동화된 환기, 차광, 보온 시스템 설치가 편리합니다. 넷째, 내부 공간이 넓어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벤로형 온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온실 형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규모 첨단 유리 온실도 대부분 이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온실 피복제에 관한 문제로 유리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온실 피복제 중 유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충격에 강하다입니다. 유리는 온실 피복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재료로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광투과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식물 생육에 충분한 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열화가 거의 없어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적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야간 복사 냉각을 줄여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넷째, 표면이 매끄러워 먼지 부착이 적고 청소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유리의 가장 큰 단점은 충격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우박, 강풍에 의한 비산물, 작업 중 부주의한 충격에 쉽게 깨질 수 있어 파손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무게가 무거워 강한 골조가 필요하고 초기 시설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설원예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물의 분류에 관한 문제로 식량작물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작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식량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면화입니다. 작물은 용도에 따라 크게 식량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원예작물, 약용작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식량작물은 사람의 주식이나 부식으로 이용되는 작물을 말하며 곡류와 두류, 서류로 세분됩니다. 곡류에는 벼, 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등이 포함되며 두류에는 콩, 팥, 녹두, 강낭콩 등이, 서류에는 감자, 고구마 등이 속합니다. 반면 면화는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로 공예작물 중 섬유작물에 분류됩니다. 공예작물에는 면화 외에도 마, 모시, 삼 같은 섬유작물과 깨, 들깨, 유채 같은 유료작물,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당류작물, 담배 같은 기호작물, 박하, 약숙 같은 양료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면화의 학명은 고시피움 히르스툼이며 면섬유는 종자에 붙어있는 솜털을 채취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화는 식량이 아닌 섬유자원으로 이용되므로 식량작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토성 분류에 관한 문제로 사질토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질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보수력이 높다입니다. 토성은 토양 입자의 크기 분포에 따른 분류로 입경에 따라 모래, 미사, 점토로 구분됩니다. 사질토는 모래 입자가 많이 포함된 토양으로 모래 함량이 70% 이상인 토양을 말합니다. 사질토의 특징은 첫째, 입자가 크고 입자 사이의 공극이 커서 배수가 매우 양호합니다. 둘째, 큰 공극으로 인해 통기성이 우수하여 뿌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양이 가볍고 부드러워 경운이나 작업이 매우 쉽습니다. 넷째, 지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봄철 작물 재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명확한데 보수력이 낮아 물이 쉽게 빠져나가 가뭄에 취약합니다. 또한 보비력도 낮아 희비한 비료 성분이 빗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 양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양이온 교환 용량인 CEC도 낮아 비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질토에서는 자주 관수하고 분시 위주로 시비하며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해 토양 개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토양 유기물에 관한 문제로 유기물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토양 유기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토양 pH 급격한 상승입니다. 토양 유기물은 동식물 잔사가 분해되어 형성된 부식과 미분의 유기물의 총칭으로 토양 비옥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기물의 주요 기능은 첫째, 토양의 완축 능력을 증가시켜 외부 영향에 의한 pH나 양분 농도 변화를 완만하게 합니다. 둘째, 양이온 교환 용량 CEC를 크게 증가시켜 양이온 형태의 양분 보유력을 높입니다. 부식의 CEC는 점토 광물보다 5에서 10배 높습니다. 셋째, 토양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고 이는 양분 무기화와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토양 입당 형성을 촉진해 통기성, 배수성, 보수력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다섯째, 분해 과정에서 질소, 인, 칼륨 등 각종 양분을 서서히 방출하여 비효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토양 유기물은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pH 변화를 오히려 완화시키며 급격한 pH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급격한 pH 상승은 석회나 알칼리성 비료의 과다 시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